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사라지며 집값 상승세가 꺾인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은 1년 7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근 D램 반도체 가격의 상승 전망이 나오며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카드 수수료율 0.5%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실시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되며 가격 상승세가 멈추거나 또 하락한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고 경기도 역시 입주 물량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은평구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해 5월 4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D램 반도체 가격의 상승 전망이 이어지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차익 실현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8만 원을 기록하며 8월 10일 이후 4개월 만에 8만 원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79,300원까지 하락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후 들어 하락폭이 줄며 전거래일 대비 0.63% 오른 79,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등 기다림에 지쳐 지난달 개인이 매도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1조 3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자 차익 실현 및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어제까지 개인은 2조 3,703억 원을 팔아치워 두 달째 삼성전자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했던 개인들의 손실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3분기에 있었던 공급망 이슈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덜 나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메모리 업황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둔화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 수요 강세와 더불어 D램 재고가 전분기 대비 30% 감소하는 등 업황 회복에 힘입어 주가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방역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며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지 최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입원 및 사망률을 90% 가까이 낮추는 효과가 있어 코로나 방역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919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 식약처도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팍스로비드의 등장은 반갑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의 어떤 기대감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한 어떤 이 수혜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실질적으로 다시 펀더멘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먹는 코로나 약이 나왔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자체를 이제 지수의 어떤 반등 포인트 그런 재료로 보기에는 조금 펀더멘털과 결부돼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증권 관계자는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부진했던 업종이 회복되는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이 되더라도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의 의미 있는 감소가 선행되었을 때 다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 팍스로비드는 미국에서 다음 달부터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오늘 확정이 됐죠. 결국 수수료는 또 인하됐고 이번 결정으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점인 소상공인도 만족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 하나 지금 만족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 그리고 각 측의 입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예상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낮아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낮추는 등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수수료율은 다음 달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줄어드는 수수료가 4,7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카드업계가 그 노조 부분이 이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을 해서 총파업 결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 이번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 가격을 분석해 수수료를 인하해 왔습니다. 카드업계는 이 때문에 신용결제 부분이 적자를 겪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추가된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카드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용 판매 부분은 지금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카드업계는 12년에 걸친 수수료 인하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부터 총 14차례 인하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반토막 났습니다. 이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연간 8천억 원가량 감소했고 10만 명에 달했던 카드 모집인은 현재 8,500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3%포인트 인하하는 건데요.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카드업계 전체 수익에 미치는 타격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3년마다 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갈등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대책은 없는 겁니까? 네, 3년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카드업계가 신용판매 부문에서 이익을 얻기 힘든 상황인 만큼 수수료 산정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우 의원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을
이후에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계의 구조적인 왜곡이 심화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TF를 통해서 카드사가 신용 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소비자의 혜택 축소도 방지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드사 노조는 또 수수료를 인하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노조는 제도 개선 TF 구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카드사 노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 TFT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신 거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하 방침이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소상공인들 지금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소상공인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결정은 카드사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이익을 방어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대 수수료만 찔끔 좀 인하하고 마치 전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마냥 침소봉대했다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조금 매출이 높은 점포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는 거의 최고 수수료를 2.3%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다 적용받고 있고 과거에 카드사가 내려줬던 수수료율도 찔끔찔끔 올라서 지금 거의 2.3%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이제 이 결제 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즉 현행 2.3%의 최고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고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를 올려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현행 2.3%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고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소상공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대 수수료율 구간만 찔끔 인하하고 일반 가맹점 일반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된다면 저희 이 중소마트, 동네 마트들도 좀 좌시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도 이 협상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게 좀 반영이 안 된다면 이러한 좀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결정 구조가 계속된다면 가맹점 해지라든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목소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공공재개발 2차 공모가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해 1차 공모에선 서울의 후보지 24곳이 선정된 바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실시됩니다. 후보지는 내년 4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시내 후보지 총 24곳, 2만 5천 세대 규모를 선정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참여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특별시 내 주택 4만 호 공급을 위해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번 2차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 시내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한 기존 정비구역,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 및 해제구역입니다. 다만 기존 공모와 달라진 점은 서울시에서 이달 말 선정 예정인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애초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 단계에서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주민 동의율을 10%로 설정했는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안정성만 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낮은 동의율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주민 간 갈등만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후보지에 따라 상가 소유주나 70, 80대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원치 않는 다주택자가 돼 세금 부담만 더 커지는 탓입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2차 공모가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SK텔레콤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지오비전을 통해 올해 월 매출 상위 상권 100곳의 코로나 전후를 분석한 결과 압구정과 청담 상권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월 평균 매출을 기록한 상권은 압구정역으로 이곳이 매출 1위를 기록한 건 SKT가 2012년 상권 분석을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등이 많아 코로나로 내수 소비가 고급화되는 현상의 수혜 지역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2019년 120위권에서 올해 59위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순위가 오른 청담역 부근 상권도 1유동 인구는 가장 적지만 명품 매장과 병원이 많아 유동 인구당 매출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외 관광객이 많았던 명동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며 내국인 유동 인구와 외국인 방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등 6개 단체가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와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온플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합의했지만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된 상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됨에도 규제 조치가 없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숙박 앱 가입 업체의 약 95%가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수준이 과다하다고 밝힐 만큼 온라인 플랫폼법은 입법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5곳 중 1곳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등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2에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라는 주제로 로보틱스 비전을 선보입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 기술이 메타버스와 결합해 인류 사회에 가져올 이동의 역할과 형태의 미래 변화상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CES에서 발표될 현대차 로보틱스 비전에는 단순 이동 수단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동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 열망을 충족시켜줄 로보틱스 사업의 목적과 또 지향점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현대차는 전시 기간인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또 P&D 모듈 모빌리티, 보스턴 다이맥스사의 스팟과 아틀라스 등 확대된 로봇 라인업을 부스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프스타일 TV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전시회인 비상한 NFT 아트전에 디지털 작품을 전시하고 NFT로 발행된 디지털 작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엑스 윈터 갤러리 2021 행사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19대와 더 세리프 2대, 더 세로 2대를 통해 디지털 작품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를 통해 이세현, 성립, 문소현, 장세희 등 국내 유명 디지털 예술가 24명의 작품 50여 점을 선명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새해 핵심 키워드로 한 발 앞서고 독특하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고객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LG전자에 따르면 조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전한 신년 영상 메시지에서 고객 감동을 위해 FUN 경험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고객의 삶을 향상할 고객 경험 혁신의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조 사장은 고객은 제품이 아닌 경험을 구매한다는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LG전자가 고객에게 일상에서 당연한 선택이자 앞서가는 삶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점을 고객 입장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업계 해외 수주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이 3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올해 5년 만에 업계 해외 수주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물산이 아랍에미리트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를 제외하고도 삼성물산의 올해 해외 수주 계약액은 46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업계 1위인 데다 자체 연간 수주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도 방역 조치 완화와 봉쇄 조치가 반복되면서 건설업계가 수주에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물산은 꾸준히 수주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문가로 통하는 오세철 사장의 리더십 아래 올해 초 카타르에서 1조 8,563억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기지 건설공사 단독 수주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규모는 전체 272억 4,9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해외 수주액을 지난해보다 약 1억 달러가량 늘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만, UAE, 카타르 등 여러 국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삼성물산이 올해 해외 수주 1위 자리를 지키며 마무리할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왕좌 탈환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위, 3위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에 10억 달러 이상 앞서고 있는 만큼 순위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IS동서는 2년 연속으로 대구시의 사랑의 집수리와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S동서가 참여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이웃돕기 캠페인입니다. 권혁운 IS동서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본관에 방문해 직접 성금을 전달한 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추운 연말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140억 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문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아동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 예체능, 교육단체 등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387억 원이 넘는 나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이호철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성탄절인 토요일에는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낮에는 2도로 그리 춥진 않겠지만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로 매우 춥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14도로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서부는 낮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서울과 경기 남서부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내일은 강원과 경기 북동부를 중심으로 대체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한편 강원 동부는 낮부터, 경북 북부는 저녁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도 낮 한때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에는 최대 2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한 강원 영서에는 3에서 8cm, 경기 북동부는 1에서 3cm, 경북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춘천 영하 3도, 낮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3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공기질 무난하고요. 아침 기온 속초 1도, 강릉 2도, 한낮에는 속초 5도, 강릉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북과 대구에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0도, 대구 영하 1도, 한낮에는 전주 8도, 대구 10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비가 온 후에 개겠고요. 동해는 흐려져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5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 낮에는 서울이 3도를 보이며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인 토요일에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